용역의 공급은 11조에 있고 12조에 용역 공급의 특례가 있어요. 용역이 뭐냐 이거죠, 용역. 공급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거. 근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였잖아요. 용역은 인도 또는 양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용역의 정의를 알고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용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역무. 그러니까 소위 인적 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적 용역인데요. 권리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 역무는 소위 말하는 서비스예요. 단순 서비스.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돼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나 시설물 이용하게 하는 건요. 대여예요. 대여. 그래서 물적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공급 장소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급 장소. 인적 용역은 가서 하는 거야. 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죠? 얘는 시설물이나 권리가 소지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근데 권리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 그러니까 사용하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바꾸면 제공지가 되고 사용지가 돼 나중에. 제공하는 곳, 사용하는 곳. 그래서 용역의 공급 11조에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역무를 제공하는 것. 역무의 동그라미, 제공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용하게 하는 것. 사용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권리는 또 한마디로 하면 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는 거고 용역의 정의 암기하시는 거예요. 용역의 정의. 있으나 마나한 정의나 비슷하긴 한데요. 용역이란 재화 외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다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화는 아니고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과세하고 싶으면 뭐라도 오라는 거예요. 용역이라도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결국은 재화 또는 용역인데 이 중에 재화는 물건 또는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건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권리는 그 밖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넘어가서 용역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용역의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일단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의의는 한번 보시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역무를 제공하는 걸 강학상으로 인적 용역이라고 하고요. 시설물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걸 물적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시험장에서 인적 용역, 물적 용역 안 써도 돼요. 전혀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못 쓰면 이게 잘못 쓸 수가 있어. 기술 용역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오버해서 쓰면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용역을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가서 쓰시면 돼요. 답안지 잘 알지 못하면서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역무의 제공. 자, 역무의 제공은 인적 용역을 말하는 건데 인적 용역은 그래도 여러분 명확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숨겨진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정의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용역 중에 재화가 섞이지 않는 것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섞여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을 사실은 시행령기에 숨겨놨어. 용역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음식점업이에요. 잠깐 구경만 해볼까요? 오른쪽 47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2조 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라고 하면서 야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용역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음식점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요. 음식물이라는 사실은 재화죠. 근데 거기에 모두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용역,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식당에 가요. 그죠? 그러면 접객 시설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점심 때 편의점에서 뭐 사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점에서 먹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접객 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재화를 산 거지, 재화를. 가서 내 자리 와서 조용히 퍼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하지만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이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렇잖아. 접객 시설도 있고요. 따뜻하고요. 물도 있고요.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로 음식점업이면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용역.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맛집이다, 맛집.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게 저게 용역에 그 끓여주는 거, 조리해주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재화이고 어디까지가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건설 이런 것들도 사실 애매하죠. 건설은 대부분 도급이 많거든. 도급이라는 건 내가 일을 시킨 거야. 와서 해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재화냐 아니면 용역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법은 정해놓은 거야. 저런 업에 해당하면 닥치고 용역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푸드코트 이런 데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죠. 그럼 음식을 내놓죠. 그걸 들고 오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먹고 배식대에 갖다 놓죠.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으면 용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음식 던져준 거예요. 그냥 재화를 준 거야, 재화를. 그죠? 이게 요즘에 되게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실무에서. 왜냐하면 음식점업이면 용역인 동시에 음식점업이라고 하면 푸드코트가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높아요. 근데 이게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면 제조업이거든요. 애들 음식 만들어서 주는 거야. 파리바게트 아시죠? 파리바게트. 여기 그 파리바게트 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본사는 그냥 완전 제조업이고요. 그냥 대리점에 파는 거고 여기 빵집 있죠, 빵집. 거기는 도소매하고요. 그냥 사서 파는 거야. 공장에서. 그리고 거기 빵을 굽기도 하잖아요. 그 과자 제조업이에요. 과자 제조업. 이해했어요?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보통 보지 않아. 파리바게트. 왜 그래요? 그냥 그게 음식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이거야. 표준산업 분리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사실 좀 어려워. 근데 접객 시설이 대부분 없지. 근데 요즘 점점 있지 사실. 먹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 접객은 음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커피 같은 거 먹는 거라는 거야. 그것도 커피는 또 달라. 어려운 거야. 하다못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떤 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못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업종 구분이 필요하잖아.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푸드코트 지금 음식점으로 보려는 성향이 더 커 사실은. 접객 시설이 있잖아. 가서 먹고. 셀프일 뿐이라는 거. 셀프일 뿐이다. 내가 주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그게 첫 번째. 그러면 노량진 가서 생선을 사. 그렇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상차림이 있는 식당이 있지. 각각의 공급을 받은 거란 말이야. 생선을 산 것까지는 뭐야? 재화예요, 재화. 생선.
미가공 식료품이죠. 가공을 했다는 건 열 처리가 있어야 돼. 회라는 건 열 처리하는 거 아니죠? 전문 용어로 미가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절단 행위를 한 거야. 너무 잔인한 건 아니고요. 미가공이야. 면세되는 거지, 면세. 재화를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식당 가져가서 상차림비를 내죠? 그럼 뭐야? 식당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거야. 상차림비만 따로 부가세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식당 주인이 생선을 사서 벽을 없애고 우리가 생선 횟집에 가서 여기 식당에 가서 생선 회를 시켜. 재화를 제공받는 거야? 용역을 제공받는 거야? 용역을 제공받는 거야. 그러면 다 부가세 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안에 생선값이 있더라도 부가세는 되는 거지. 그럼 이해하셨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는 건 정의만 아까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필요했을 거고 그 기준을 우리는 용역이라는 사업의 범위에서 많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